이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거리는 고작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스마트폰 화면에만 몰두해 있고 당신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고통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외로움일 거예요. 혼자라는 사실에서 오는 외로움이 아니라 바로 옆에 누군가 있지만 영혼은 완전히 다른 행성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죠.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마음의 연결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뿐인 관계에 매달리며 자존감을 낮추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깊은 충성심의 표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층적인 심리학적 연구는 정반대를 증명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약함의 표시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영혼에게 있어 놓아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를 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냉혹한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렀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고통 속에 가두고 있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함정을 풀어내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극단적인 포기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감과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돕는 여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감정적으로 지치는 나날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고통의 축적입니다. 당신의 관계에는 극적인 균열이나 격렬한 다툼, 혹은 노골적인 배신과 같은 분노를 표출할 만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 속에서 불공평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는 쪽은 당신이고 상대방의 일정에 맞춰 당신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며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척하기 위해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억누르는 쪽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루의 대부분을 기다림으로 보냅니다. 형식적인 답장을 기다리고 상대방이 잠깐이라도 여유 시간을 갖기를 기다리고 마치 얼어붙은 듯 닫혀 있는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 절망적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내면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당신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눈빛의 본래 반짝임을 잃고 목소리는 작고 소심해졌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조차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불안정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정당한 욕구를 억누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확신시킵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고 더 순종적이고 이해심 많으면 적어도 그들은 내 곁에 있어 줄 거야. 너무 오랫동안 참는 척 가면을 쓰다듬다 보면 그 가면은 얼굴에 달라붙어 진정한 본성과 자존감을 무의식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가장 잔혹한 비극은 상대방이 당신을 선택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그런 피상적이고 값싼 다음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받은 상처를 자기 파괴적인 코드로 바꾸어 내면에서부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분노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잠재의식에 당신의 존재가 부차적이고 가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매일 스스로 가두는 작고 누더기 같은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깨어나 자유로운 영혼으로서의 본래 존엄성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 특징이자 내면 세계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잔혹하고
어려운 진실은 당신이 진정한 사랑 때문에 머무르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무르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상대방의 무관심에 직면할 때 당신은 종종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상한 이야기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당신은 인내심이 강하고 희생할 줄 알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며 상대방의 모든 결점과 무관심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밤늦도록 세상이 완전히 고요해지고 강한 척했던 가면을 벗어던져야 할 때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혼자라는 공허함을 견딜 수 있겠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교활한 존재입니다. 결코 무례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충성심과 책임감이라는 아름다운 장막 뒤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가 너무 깊어서가 아니라 텅 빈 방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리면 세상 누구도 당신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심층 심리학은 삶을 두려움을 기반으로 살아갈 때 모든 방어막과 자존감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은 상대방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 무관심을 당신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피상적인 태도를 오랫동안 받아들이다 보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값싼 대우는 내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해 당신은 삶의 기준을 낮추고 관심과 이해에 대한 정당한 욕구를 감당할 수 없는 사치로 만들어 버립니다. 당신은 스스로 외부의 상처를 내면에서부터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자멸적인 질병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고귀한 인격을 지닌 여성은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잠깐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영혼의 존엄성이 영원히 훼손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 매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우리 모두를 무의식의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합니다. 왜 당신은 그토록 무관심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강렬하게 끌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독성 관계에 빠질 때 운명이나 마음의 맹점을 탓합니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상적인 사랑에서 느껴지는 자기적 끌림은 이성적인 의식의 판단보다는 어린 시절의 끊임없는 트라우마적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형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에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침묵, 부재, 혹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죠. 아이의 잠재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예민해서 잘못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애원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다 어른이 되어 차갑고 거리를 두고 알 수 없는 남자를 마주했을 때 당신의 잠재의식 전체가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묘한 친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마음의 투영 메커니즘은 아주 미묘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특별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과거에 익숙했던 지친 사랑의 패턴에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끌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관심한 사람 곁에 스턴블리 머무르는데 그 사람을 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속 한 부분이 이번에는 더 노력해서 이 차가운 사람을 견뎌내고 변화시키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마침내 치유될 거야 라는 거대한 환상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미완성 연극에 현재의 남자를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일의 게임은 결국 피로만 가져올 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영혼을 해방시켜줄 열쇠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고통스러운 드라마를 끝내기 위해 매일 마음속 깊은 상처에 용감하게 맞설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이야기에 얽매여 살아갈 것입니까? 네 번째 특징은 놓아주는 행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의 진정한 본질은 자기 기만적인 환상이 무너지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놓아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극도로 극적이고 격렬한 시나리오를 떠올립니다. 충격적인 말다툼, 원망의 눈물, 마지막 순간의 쓰라린 이별 선언 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층적인 심리학적 연구는 정반대를 증명합니다. 놓아주는 여정은 실제로는 아주 조용히 펼쳐집니다. 그것은 아주 미묘한 변화이며 세상이 잠든 늦은 밤에 조용히 내리는 결정이거나 평범한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끈질긴 실타래가 이미 끊어졌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이 진정으로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도 함께했던 모든 추억도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용기를 내어 놓아주는 것은 바로 환상, 오랫동안 스스로를 가두어 온 거짓된 기대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좀 더 인내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변할 거야 라는 환상 말입니다. 이번엔 배려가 없겠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언젠가는 내 가치를 알아보고 사과하겠지. 라는 자기 기만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환상은 가장 잔혹한 힘으로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외부 세계로 쏟아붓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으려 애쓰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고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영혼을 조종하려 발버둥치며 활력을 낭비합니다. 용감하게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순간 매일 낭비했던 모든 에너지가 서서히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위해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회귀는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깨달음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 파괴적인 관계에 빠지기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한때 좋아했던 음악, 과거의 근심 없는 미소, 그리고 잠재의식 속 어두운 곳에 묻혀있던 독립적인 꿈들이 떠오릅니다. 놓아주는 것은 잠재의식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더 이상 오만한 사랑을 위해 자존감을 저버리지 않겠다. 진실을 선택하겠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 달콤하지만 해로운 환상들이 매일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 둘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사라진 꿈에 계속 매달릴 것입니까? 다섯 번째 특징은 놓아주기로 결심한 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매우 힘든 심리적 시험, 즉 무기력한 밤의 출현과 무행동의 힘을 통해 의식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매우 맑을 수 있고 이성은 선택을 내렸을 수 있지만 밤이 되어 주변 공간이 텅 비고 외로워지면 무의식의 세계는 역류하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법칙은 아이러니합니다. 일상적인 무의식은 항상 사람들을 가장 익숙한 것으로 되돌리려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고통과 상처로 가득 차 있더라도 말입니다. 무의식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완전히 새롭고 외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보다 거짓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시간 동안 무의식은 그날의 남은 몇 안 되는 즐거운 기억들을 찾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호탕한 웃음, 어린 시절의 따뜻한 포옹, 오래전 했던 달콤한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마치 유혹하는 유령처럼 나타나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휴대폰으로 향하게 만들고 매일같이 자기 의심의 목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메시지를 보내볼까?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만약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실패나 퇴보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심리 시스템이 스스로 변화하고 오래된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런 어두운 밤에 고귀한 성품을 지닌 여성의 힘은 질투나 그리움과 같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필사적으로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나은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감정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되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지도 전화를 걸지도 상대방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과 자신의 신체적 행동 사이에 고요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의식의 자기 통제, 그 순간 자기 통제의 힘이 비로소 탄생한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이 조용한 싸움을 보지 못했고 박수갈채도 없었지만 무력감을 통해 나약한 밤을 극복할 때마다 당신의 자존감은 새로운 회복력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앞으로 나약해지는 밤에 당신은 예전의 감정에 굴복하여 고통의 악순환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 굳건히 버텨내며 자긍심을 가진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낼 것입니까? 여섯 번째 특징은 폭풍 후 기적적으로 영혼이 회복되는 순간을 알리는 놀랍도록 찬란한 새 장입니다. 바로 내면의 재탄생과 일상사고의 축이 조용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사건도 승리를 축하하는 불꽃놀이도 없이 지극히 평범한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에 없던 평화가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매일 강한 척할 필요도, 잘 살아야 한다거나 과거를 잊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환상에 매달려 긴장해 있던 신경계 전체가 완전히 이완되어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습니다. 심층 심리학에서는 이를 낡은 믿음의 상징적 죽음으로부터의 위대한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인정받으려면 완벽해야 하고 항상 인내심 있고 이해심이 많아야 한다는 잘못된 규칙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성인 같은 모습의 삶을 얽매고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거칠애까지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놓아주는 순간 그 잘못된 믿음은 산산이 조각나 먼지가 되고 자아의 온전함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게 됩니다. 온전함이란 결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생생한 순간들을 영광스러운 성공과 고통스러운 상처, 최고의 회복력과 날 것 그대로의 취약함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랑에 대한 접근 방식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 내면의 핵심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매일 그들이 나를 선택할까? 나를 아껴줄까? 라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대신 당신의 관점은 내면으로 향해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진정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라는 자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더 이상 차갑고 거리를 두고 애매모호한 사람들, 종종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형벌이나 처벌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고 영혼을 보살필 수 있는 풍요로운 공간, 순수한 안식처가 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매일 완벽한 모습으로 자신을 다듬어가는 고된 여정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온전한 자아를 실현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일곱 번째 특징은 놓아주는 법을 아는 여성의 위상을 한 차원 높여주는 놀랍도록 강력한 결과입니다. 바로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파급되는 파급 효과와 절대적인 고요함의 탄생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 있는 여정은 피상적인 연애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상처의 잔해 속에서 자존감을 되찾는 경험은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강력한 심리적 지렛대가 됩니다.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외면해왔지만 매일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고통의 함정들을 의식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불이익과 불공정한 업무를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상적인 친구 관계를 되돌아보며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남의 감정을 들어주고 배려하는 입장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조차 오랫동안 강요해온 말과 기대가 당신의 고유한 개성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통해 놓아주는 경험을 통해 당신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됩니다. 이곳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가? 이 심오한 변화는 격렬한 분노 표출이나 고함, 극단적인 반항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강인함을 지닌 여성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온한 태도로 자신의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할 필요도 없고 무의미한 일상의 논쟁에서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의 일관된 일관성은 자연스럽게 확고한 경계를 만들고 삶을 감싸는 지적인 필터를 형성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가갈 때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여성이 절대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값싼 모든 것을 침착하게 거부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등을 돌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삶의 마음대로 침입하고 매일 당신을 판단하도록 계속 내버려 둘 건가요? 아니면 세상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존중하도록 조용한 경계를 설정할 준비가 되었나요? 여덟 번째 특징이자 놓아주는 법을 아는 여성이 자아 발견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 궁극적인 철학적 깊이는 바로 마음속 의식과 무의식의 위대한 화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무너져가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의식은 항상 평화로운 삶을 원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깊숙이 숨겨진 무의식,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리 잡은 무의식은 조용히 당신을 차갑고 냉담하고 무관심한 남자들에게 이끌고 갑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당신을 끊임없이 혼란에 빠뜨리고 왜 항상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끌리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 자신이 눈이 멀고 나약하다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통찰력을 가진 여성은
무의식이 파괴하거나 도망쳐야 할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극도로 본능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하려고 애씁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더 잘 견뎌내고 이번에는 그 냉혹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과거의 상처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순진한 목표를 품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을 떠나는 용기 있는 행동은 의식의 횃불을 무의식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는 순간입니다. 자리에 앉아 떨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안아주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 냉혹한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 과거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 의식과 무의식이 공통점을 찾는 순간 이 화해는 당신의 삶에 엄청난 자유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힘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당신 영혼의 중심에 있는 흔들림 없고 불가침한 축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적 코드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매력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당신은 깊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빛을 발산합니다. 완전히 자신과 화해한 여성 앞에 선 남성이나 그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존경과 감탄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종당할 수 없고 헛된 약속으로 당신의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그 자유는 당신을 이 세상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끌어올립니다. 묻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감정적 협상 게임을 멈추고 화해라는 위대한 여정에 나설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 계속 빠져들 것입니까? 우리는 함께 길고 철학적인 여정을 떠나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관계를 용감하게 놓아주는 것에 힘과 아름다움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조용히 떠나는 행위가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면의 치유 과정은 결코 직선으로 상승하는 길이 아니라 매일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과정임을 항상 기억하세요. 때로는 힘이 빠지고 과거의 기억들이 당신을 유혹할 때도 있겠지만 이제 당신은 이전처럼 감정의 노예가 아닌 더 높은 차원의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이 스스로 정화하고 재생될 시간을 주세요. 내면의 에너지가 가득 차면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장처럼 자긍심과 자신감이 넘치는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발산될 것입니다. 이 자유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나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기로 선택한다 라는 글을 남겨주세요. 매일 당신의 영혼과 맺는 신성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함께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길에서 언제나 자긍심과 평화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